안녕하세요. 세연통증클리닉 최봉춘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주위에 허리 아프시고 목 아프시고 허리, 목 이런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이런 허리, 우리 척추를 괴롭히는 이런 병을 가지신 분들이 무려 약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허리나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옆에 주위의 동료 그리고 어르신들 과연 이게 무엇 때문에 아픈 거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지 올바르게 치료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우리 허리 디스크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서 아프다. 이같이 허리 디스크를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보통 우리 디스크 그러면 디스크가 왜 생기고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 그걸 간단히 살펴보면요. 보통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성분으로요. 대개 우리 척추에서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가하거나 또는 우리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의 자세가 나쁘게 오랜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리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발전이 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것이 바로 디스크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MRI 사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MRI 사진에 보면 왼쪽에 그림이 깨끗하게 뼈하고 디스크가 배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한 마디가 까맣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이른바 디스크 병으로 발전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퇴행성 변화가 바로 디스크로 발전을 해서 이것이 허리의 통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디스크가 있으면 왜 아플까? 이런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신경을 압박을 해서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개 이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것보다는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자극을 주고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염을 일으켜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보통 왼쪽에 디스크가 이게 튀어나오면 신경을 자극하고 자꾸 신경을 자극을 주면 신경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게 초기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플 수 있지만 나중에 점점 심해지다 보면 다리로 가는 통증, 다리로 가는 신경에 자극을 주고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다리의 통증이 나타나서 이른바 좌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하얗고 이렇게 뿌옇고 다 달라붙어 있는 실타래 같이 많이 돼 있죠. 저것이 바로 신경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막 잡아당기고 있는 그 유착이 돼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허리 디스크 통증의 원인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주위의 염증, 이런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나온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허리 디스크의 원인을 알아봤다면 과연 이런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아픈가? 증상을 좀 살펴보면요. 되게 허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걸리신 분들은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죠. 앉아있으면 뻐근하고 허리를 구부리려고 하면 굉장히 뻐근합니다. 근데 이것이 허리가 처음엔 아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엉치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고 심하면은 급기야는 이제 발목, 발바닥 이렇게 다리 쪽으로 쫙 전기가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좌골신경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언제 나타나느냐? 되게 세수하려고 허리를 굽히게 되죠. 또 이러면 다리가 땡기게 되고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땡기고 아픕니다. 특히 이제 화장실에서 앉아서 힘을 준다든지 재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복압이 올라가면서 신경에 자극을 줘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통 허리가 아프지만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오고 특히 허리를 숙이거나 이렇게 앉았을 때 아팠다. 그러면 바로 허리 디스크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허리 디스크 말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관 협착, 나 협착증이야. 그래서 다리가 저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럼 협착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우리 몸이 다 연로하게 되죠. 특히 이제 피부도 보면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피부도 늘어지고 인대도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에 있는 여러 부위, 특히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MRI 보시다시피 MRI 보면 왼쪽에는 정상이라면 오른쪽에 이제 여러 군데가 좀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여러 군데가 진행이 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스크는 단순히 디스크에서 튀어나와서 신경염증이 있다 그러면 협착증은 여러 군데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노화로 인한 어떤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가 어떻게 다르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병에 생긴 것도 틀리고 원인도 틀리고 증상도 좀 틀려요. 근데 어떻게 감별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되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 20, 30대에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되게 디스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40대, 50대 이후에서 이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그건 디스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언제 아프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아파요. 앉아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앉아 있지는 못하고 이런 경우는 서 있어요, 이분들은. 반면에 협착증 환자분들은 앉아 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프고 일어서서 걸으면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아서 앉아야 됩니다. 정반대죠.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앉았을 때 아프고 일어섰을 때 아프고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것만 봐도 분명히 우리가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금방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옆에서 누워서 옆에 분이 다리를 한번 들어보면 디스크 환자는 다리를 들면 너무너무 아파해서 다리를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다리를 들어도 전혀 아프지가 않죠.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점만 간단히 비교하신다면 뭐 여러분들도 뭐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금방 감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쭉 알아봤다면 이제는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척추 질환의 어떤 비수적인 치료법 그러면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크 때 왜 아프다고 얘기했죠? 왜 디스크 때 아픈 이유는 디스크가 압박을 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신경주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염증이 발전이 돼서 신경염이 돼서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런 신경주에 있는 염증을 효율적으로 잘 치료만 한다면 수술까지 안 가도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척추 수술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의 기본 원리인데요. 1단계로 되게 이제 처음에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 초기일 때는 뭐 쉬거나 약물 치료하거나 뭐 통증 유발점 치료나 여러 가지 신경 치료를 간단히 치료가 되고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기를 지나 중증이 되면 치료를 해도 자꾸 반복해서 재발을 하죠. 그래서 허리 치료가 좋아졌다가 또 뭐 한두 달 있다가 또 아프게 되면 한 2, 3개월 지속되고 이렇게 아프면 그 다음 단계로 2단계로 신경 성형술이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우리가 염증 있는 부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것이 중증을 지나서 아주 심한 디스크라든지 협착인 경우는 이런 신경 성형술도 잘 효과를 못 거들고 자꾸 재발을 하게 되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럴 때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술이라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아주 심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술은 과연 어떤 건가?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요. 꼬리뼈 부분, 말 그대로 꼬리뼈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삽입을 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주의 염증인가 그걸 확인을 하고 또 레이저를 사용해서 신경주의 염증과 디스크 부분을 우리가
줄이는 이런 방법이 바로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술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레이저로 디스크가 있는 부분을 쏴서 레이저로 디스크를 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부위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좌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술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앓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의 자세, 운동 방법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생활 습관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주무실 때 수면 자세가 똑바로 주무셔야 되고 아마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낀다든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 무릎 뒤에다 쿠션을 받치고 주무시게 되면 통증은 없고 굉장히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앉아서 공부하는 생활 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엉덩이만 간단히 붙이고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목을 많이 숙이게 되면 척추에 무리한 어떤 변화가 와서 나중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앉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앉는 자세를 잘 숙지하셔야지만이 허리, 목의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을 평소에 잘 열심히 해주셔야지 허리 근육이 강화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운동 방법으로 두 다리를 당긴다든지 옆구리를 회전한다든지 이렇게 새우등을 만들면서 우리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허리병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그동안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허리 아프고 이랬을 때 너무 누구나 아픈 거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넘기다 보면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목이 아프고 그럴 땐 일단 3개월 이상이 지속됐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히 치료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큰 병을 막는 좋은 지름길이고요. 무엇보다도 평소에 자세와 운동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허리 아주 튼튼하게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